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일본의 북한 핵 문제 수석대표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 역시 대화, 대결 어느 쪽이든 준비돼 있다면서 조건 없는 만남에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계속 이행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먼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대결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국도 같은 입장이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prepared for either. As you know, we are still waiting to hear back from Pyongyang on our proposal for a meeting,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성김 대표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양자 협력과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50분가량 이어진 회의 직후 성김 대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거듭 기대했습니다. 한국의 노규덕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미한일 수석대표 협의. 성김 대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증대를 위해 실용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의 같은 행동을 강조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로 해석됐습니다. In the meantime,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We also urge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do the same to address the threat 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the DPRK. 또 김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오랜 경험상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가 핵심임을 알고 있다며 미한일 세 나라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미국과 일본, 한국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보도자료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성김 미국 특별대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 정세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북정책 조율 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일 3국 협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3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또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대화, 대결 관련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결은 물론 대화에도 준비돼 있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로 비춰볼 때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국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를 향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는지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면서 그들이 잠재적인 길로 전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기다리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신호는 마주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외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외교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대미 메시지로 주목받았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4주기를 앞두고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외부 정보 유익과 관련한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원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관련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 정부기관에 연간 $10,000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로버트 포트만 의원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포트만 의원과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앞으로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맞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또는 미국에 관할 건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 허가 등의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BOA 등을 운영하는 연방 정부기관인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000,000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로버트 포트만 의원은 오토 원비어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원비어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이 그의 죽음과 여러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우리가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는 것처럼 자국민과 수년간 억류된 이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엄격한 감시와 검열 정책을 끝내고 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포트만 의원과 브라운 의원은 지난해에도 원비어 사망 3주기를 맞아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Many others, in addition to Otto Warmbier, have been subject to those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people, whom they continue to repress, even starve and mistreat. Our resolution calls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use our voice,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forums, to speak out against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이번 초당적 법안에 대해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의 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4주기를 맞아 그의 얼굴을 새긴 부조상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부조상이 서울주재 UN 인권사무소에 전달됐습니다. 부조상을 제작한 한국 조각가 방주혁 씨와 한국 내 민간연구단체 트루스포럼 김은고 대표는 21일 서울 UN 인권사무소에 원비어 씨의 부조상과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부조상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두 부조상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 공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매슈 포카렐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부소장은 VOA에 조각가와 단체의 뜻을 잘 헤아려 부조상들을 유엔 본부에 잘 전달하고 전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 신분으로 북한에 여행하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약 17개월 동안 북한에 강제 억류되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주둔 중인 미군 육군 기갑여단이 6월부터 한국 순환 배치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지원하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미 육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8군 사령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한 제3기갑여단, 일명 불독 여단이 이달 초부터 한국 순환 배치를 시작했다면서 3,700여 병력과 M1 에이브람스 전차 등에 동원돼 9개월간 한국에서 전투 지원과 훈련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령부는 불독 여단이 한국에서 미국 8군과 2사단, 미한연합사단과 함께 훈련하면서 준비태세 확립과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응할 것이며 이번 순환 배치를 통해 미한 양국군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